안녕하세요. 2025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해설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땡땡땡 시대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농경과 목축의 시작, 정착 생활, 대표 유물은 가락바퀴, 기억. 자, 요게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이제 농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정착 생활은 땅이 움푹 파여진 이렇게 된 움집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데 사용했던 꼭 그 자동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 막대기를 껴가지고 실을 돌돌돌 감아서 실을 뽑는 용도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빗살무늬 톡이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머리 빗는 빗살로 이렇게 좌우로 긁어서 톡의 표면을 장식했다고 보는 무늬입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톡이 3번이 되겠습니다. 상감청자는 고려시대 때에 상감법이 나오면서 청자에 적용한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게 청자로 된 상감 무늬 매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려의 도자기 우수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 기술이 많이 요하거든요. 파고 메운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구우면 이 고려 상감 청자가 나오는 거니까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죠. 고려 도자기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호우명 그릇은 이게 경주의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나온 건데, 이 그릇이 이렇게 생겼어요. 솥단지처럼 생겼는데 이 하단 부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광개토지 호태왕. 아니, 신라 무덤에서 왜 광개토지 호태왕의 왕의 이름이 새겨졌을까? 이건 고구려하고 신라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이죠. 실제 고구려의 그 광개토대왕릉비에도 보면 신라를 도왔다, 기병 5만을 보내서 외를 무찔러 줬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에서도 그 광개토지 호태왕의 이름이 새겨진 그릇이 출토됐다는 것은 두 나라의 어떤 외교의 관계성을 보여준다. 그것의 근거가 되는 유물이 호우명 그릇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국사 3층 석탑은 이제 통일신라의 불탑, 대표적인 불탑이죠. 통일신라의 불탑. 어디 있죠? 경주 불국사에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책은 이련이 민간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지은 책이다. 단군시나 전설, 향가, 불교 관련 내용 등이 수록되었다. 1번 동의보감, 2번 목민심서, 3번 삼국유사, 4번 조선책략. 정답은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면,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 때 허준이 중국이나 조선의 의서들을 집대성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현재 이게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 기록유산이다. 목민심서는 백성들을 다스릴 때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정약용이 집필을 했습니다.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일본에서 중국 외교관 황춘셴을 만나서 6차례 필담을 주고받는 것을 묶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그리고 미국과도 연결해라.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그래야지만 어디를 막는다? 러시아를 막는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 그래서 중국은 원래 친했고요.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맺었고 미국하고 연결만 남았네요. 그래서 조선 책략 이후에 미국과의 수교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도 조선 책략이 들어오고 나서의 국내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만을 복속했다. 5세기 고구려. 고구려의 왕은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대표적이죠. 6세기 신라 때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1. 광해군이 대동법 시행하였다. 아니죠. 2.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 정확하네요. 3. 정조가 탕평정책을 실시하였다. 4. 국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면 우선 장수왕의 업적을 좀 더 보면 이제 평양 천도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지하고 비석을 세웠어요. 충주 고구려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답들 한번 살펴볼게요.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했다. 이게 이제 대동법은 어떤 토산물로 내는, 특산물로 내는 것이 관리들이 박납의 폐단으로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산물이 아니라 쌀로 거두겠다. 쌀로 1결당 12두를 거두겠다. 그렇게 해서 바꾼 법이거든요. 대신 쌀로 내라. 그래서 집집마다 내던 것을 토지 소유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 공인이라고 하는 정부가 고용한 상인에게 주면 이 공인이 토산물을 그 궁궐이나 왕에게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의 탕평책 실시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게 되고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으니 영조도 탕평책, 정조도 탕평책, 특히 정조의 탕평책은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라. 규장각 설치한 것, 그리고 왕실 친위부대, 왕의 친위부대였던 장룡영을 설치했던 것, 계획도시였던 수원, 화성을 마련했던 것,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왕의 반원 자주정책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황후,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들 다 숙청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세웠던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것도 폐지해요. 자, 그리고 쌍성 총간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철령 이북을 회복했어요. 이 정도 기억해도 되는데 하나 정도 더 하자면은 신돈을 통해서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것도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을 양인으로 돌린다. 국민왕도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군포는 농민에게 큰 부담이었다. 조선 영조는 농민이 부담하는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었고 부족한 재정 수입은 결작, 선무공관표 등을 내게 하여 보충하였다. 1. 균역법, 2. 산림령, 3. 합영법, 4. 신문지법. 정답은 1번입니다. 영조 때 조선 후기에 어떤 세제 개편 중에 하나로 군역에 대한 것, 2필이었는데 한 필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딱 퍼센트로 50%를 줄여줬잖아요. 부족분이 생기니까 이것을 결작이나 선무군관포, 어염선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게 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산림령은 일제강점기 때 자원수탈을 위해서
어업령, 산림령 뭐 이런 것들을 1910년대 때 많이 내세우게 됩니다. 회사령도 그때 있었죠.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야 회사를 세워줬던 것들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하병법은 물론 선지로 처음 등장했는데 북한에서 공동으로 기업을 세우고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외국의 자본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이에요. 지금은 좀 막혀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하병법의 취지에 맞는 것들이 다시 좀 적용이 돼서 개혁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 개성공단도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일단 하병법, 북한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기업을 같이 세우고 같이 운영한다. 자, 신문지법은 개화기 때 이제 다양한 신문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신문들을 좀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언론 탄압이죠. 언론 탄압을 위해서. 기사 삭제하거나 검열하거나 뭐 그런 법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고려 광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광종은 고려의 4대 왕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것 제가 과거제 시행, 노비안건법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많이 또 출제도도 높은 편이라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훈민정음 창제는 조선 때 세종입니다. 세종. 그래서 훈민정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척화비 건립은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명령을 해요. 전국 방방곡곡에 왜 명령했냐? 통상수교를 거부한다. 그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의 이름이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불교 대중화에 힘썼고 화재행 사상을 주장했고 대승 기승론소라는 것을 저술을 했네요. 자, 1. 김구, 2. 원효, 3. 김옥균, 4. 전태일. 정답은 2번 원효입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불교 대중화에 힘썼는데 요건 이제 아미타 신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뭐만 외우면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요. 화쟁사상은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것도 이제 원효가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 일심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효를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어요. 한인애국단에는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좀 극복해 보려고 했었다. 그리고 김구가 또 백범일지를 쓰시기도 했죠. 광복 이후에는 단독 정부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 협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 다 김구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김옥균은 급진교합파. 급진교합파는 우리나라를 조금 더 일본을 모델로서 이건 친일의 성격하고는 좀 다르고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근대화에 성공하잖아요. 그것처럼 위로부터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이제 3일 만에 실패했죠. 3일 전화로 끝났습니다. 위로부터 개혁은 좋았지만 개혁이라는 건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데 소수의 청년 지식인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는 높이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태일은 노동운동 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구호를 외치고 분신을 했습니다. 분신 사건 이후에 노동권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더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유생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장도 활약함. 자, 이것이 제2차 한일협약이 을사늑약이에요. 자, 이 을사늑약의 첫 번째가 이제 입틀막이죠. 외교권을 박탈했어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주인된 권리로서 다른 나라하고 어떤 외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외교권을 박탈한 거고, 또 하나는 통감부 설치입니다.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죠.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하얼빈역에서 사살되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의병하고 연결된다면, 자,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아관파천은 1896년, 1년 전에 을미사변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고종은 궁궐에서 자기 부인을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신도 불태워졌고,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궁궐도 아니구나. 그래서 러시아, 다른 나라의 공사관, 지금으로 치면 대사관으로 피신합니다. 그것이 아관파천이에요.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거든요. 아라사는 아라사의 관, 집.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일으켰던 운동입니다. 실제로 농가 소득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농가 소득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김음돌의 난은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제거해요. 제거하고 진골 귀족들을 숙청하죠. 김음돌이 대표적 진골 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이후에 신문왕의 전제왕권 강화라고 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8번이에요.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답사계획서 주제, 기억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여행, 답사 장소 및 역사 사건,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이순신이 등장했으면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답사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바로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답사 장소 중에서 추가를 해본다면 또 의병의 활약이 있었으니까 의병하고 관련된 장소들을 또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을미사변은 1895년에 명성황후가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을미사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와 어디죠? 네, 수나라하고의 전쟁, 113만 정도 되는 군대를 보냈고, 그 중에 30만을 별동대라는 이름으로 고구려에 보냈죠. 그것을 자, 살수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막아냈어요? 을지문덕. 청산리 전투는요, 1920년 10월에 김자진 장군의 부대가 북로군 정서예요. 여기만 했던 게 아니라 또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를 했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힘을 합쳐요. 독립군 연합부대가 어느 전투에서 백운평 전투, 그리고 어랑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둬요. 그 전투가
이게 청살리 지역이어서 청살리 전투라고 합니다. 청살리 전투도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또 나올 수가 있다.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군의 천주교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입했다.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이 정족 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자, 이건 이제 병인양요네요. 이 사건은 병인양요. 1866년에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통해서 침략을 했고, 그것을 이제 양원수 장군이 막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았죠. 퇴각하면서 또 뭘 가져갔죠? 자, 외 규장각. 규장각은 서울에 있었고 외는 바깥 외. 그래서 강화도, 서울 바깥에는 강화도에 규장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서 중에서 의궤라고 하는 그림책인데 이게 왕실의 어떤 행사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종도 가져갔는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버리고 갔어요. 그게 지금 강화도 그 박물관의 입구 1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정읍발언은 1946년 6월에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그 단독 정부 수립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발언했어요. 실제 이 발언처럼 됐죠. 근데 이때 발언이 되고는 좌우합작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의 나라였는데 서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움직임이 많았어요. 자,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의 난은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개경에서 어떤 그 봉기를 계획했습니다. 탈로가 나서 대동강에 수장됐어요. 실패했죠.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어떤 신분 해방적인 천민으로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신분을 바꿔보려고 했다라는 좀 의식이 깨어났다는 것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매소성 전투는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육지에서 했던 것이 매소성이고 또 바다에서 한번 했던 것이 기벌포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거치고 신라를 마침내 통일하게 되죠. 자, 여튼 정답은 병인양요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죠.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통리기무화문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다. 통리기무화문은 개화정책을 총괄했던 기구라고 했습니다. 자,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식군대인 별기군 창설했다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동북구성을 쌓은 것은 고려 때 어디를 여진족을 누가 윤관이 물리치죠.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물리친 다음에 세운 성이 동북구성입니다.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이후에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세움으로써 왕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자 했죠. 흥선대원군 때 중건이 됐고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화폐 가치가 높은 당백전을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도 했었다. 당백전 발행 자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동육주를 설치했다. 요거는 이제 고려 때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 누가 말 잘하는 서희 장군이談判 외교를 통해서 확보한 땅이 강동육주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정도 됩니다. 압록강 동쪽에 6개 주. 그래서 강동 6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농민군이 황토영과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농민군은 전라도에 50여 개의 9년의 집강소를 설치하여 각종 개혁을 실천하였다. 동학 농민운동의 지금 흐름을, 굵직굵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나당전쟁은 676년에 육지에서 한 번, 육지에서는 무슨 전투? 자, 매소성 전투. 바다에서 한 번, 어디? 기벌포 전투. 이 두 개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한일협정은 1965년에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이 한일협정에 사인하면서 맺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굴욕적인 협정을 중단하라 6.3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위를 진압하고 협정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한일 국교가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차관을 지원받고 어떤 경제 개발에 좀 보탬을 갖게 되죠.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 11월 3일이에요. 열차에서 일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을 계기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제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주 지역 학생들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또 신간에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함으로써 지원을 했죠. 진상조사단 파견. 그래서 평가는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여튼 정답은 3번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10년대 일제 식민 통치, 자, 헌병 경찰제 시행, 토지조사 사업 실시, 자, 기억 공포, 1. 영정법, 2. 호포제, 3. 회사령, 4. 유신헌법. 정답은 3번입니다. 회사령은 회사를 세울 때 그냥 막 세울 수가 없고요. 조선 총독부 허가를 받아야지만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회사령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성장, 특히 민족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정법은 언제 되는 것이냐? 요거는 이제 조선 인조 때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최저세율로 고정을 시켜서 조선 후기 수치체제를 개편했던 것이고요. 호포제라고 하는 것은 흥선대원군 때 양반에게도 세금을 물립니다. 군포를 물려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립니다. 양반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래도 타협하지 않아요. 공자가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해도 나는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 유신헌법은 1970년대 전에 유신헌법을 발표합니다. 사실상 영구집권을 꾀하는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간접선거를 해요. 그런데 여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3분의 1은 대통령이 또 추천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추천된 사람이 대통령 추천 받았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뽑겠죠? 그런 구조 돼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유신헌법 철폐,
유신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마항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979년. 자, 13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 조형물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기억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억은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대한제국에 국채 1,300만 원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네요. 대구에서 누가? 자, 이 이름 기억합시다. 서상돈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다. 자,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갑오개혁의 신분철폐 이후에 여전히 백정에 대한 차별의 지속 때문에 백정들이 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만들고 동등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죠. 자, 분화로드 운동은 문맹을 퇴치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이것을 목표로 동아일보가 주도해서 일으켰던 운동이에요. 분화도라 하는 뜻이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거든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계몽을 했던 농촌 계몽을 했던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뒷면으로 가보시죠. 자, 14번을 봅니다. 자,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1928년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29년 기억이 일어났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노동단체까지 지지를 보내왔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1. 광무개혁, 2. 기주대첩, 3. 원산 총파업, 4. 위화도 회군. 정답은 3.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최초 출제가 됐어요. 네. 요 내용 자체가 원산 총파업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놨으니까 요대로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광무개혁은 자,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구본 신참의 방향성을 가진 점진적 개혁. 그래서 광무개혁 때 대표적인 게 경제적으로 양전 사업을 통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보장했던 문서죠. 지계라고 하는 것도 발급했습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광무개혁은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되고 추진했던 개혁입니다. 자, 기주대첩은 1019년 어디 거쳐 들어왔을 때 거란의 3차 진입 누가 막아냈죠? 예, 강감찬 장군이 막아냈습니다. 그 대첩을 기주대첩이라고 불러요. 자, 위화도 회군은 1388년에 이성계가 요동정벌의 명령을 받았지만 어디에서? 위화도에서 회군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 사건이 위화도 회군 사건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1896년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한 것입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독립신문, 2. 경국대전, 3. 삼국사기, 4. 독서 삼품과. 자,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독립신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신문도 있어요. 자, 이제 한글판하고 영문판, 서재필 요게 등장하면 요거는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그거 좀 구분하시고. 자, 2번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완성을 했습니다. 편찬을 시작한 건 세조고요.
성종 때 완성을 했어요. 경국대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조선의 어떤 기본 법전입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서 이홀의 병형공, 이거 육전체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갖춰진 거다. 자, 삼국 사기는요, 고려 때 김부식이 서술한 인종의 명령을 받고 서술했던 역사책이 있고요. 이것의 가치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오래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것은 신라 때 원성왕 때요. 원성왕 때 어떤 독서하는 능력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선발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죠. 왜? 골품제를 했던 진골 귀족들은 능력 위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신분이 금수저인데. 그래서 진골 귀족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밑줄 친 이 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내살림 내것으로 조선사람 조선것 등의 구호를 앞세우며 민족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토산품 애용, 근검 저축 등을 주장하였다. 1. 교조신원운동, 2. 물산장려운동, 3. 육신만세운동, 4. 고구려 부흥운동. 정답은 2번이네요. 물산장려운동. 이거는 이제 우리 것을 쓰자는 거고 그 내용이 여기 잘 되어 있고요. 평양이라는 지역, 조만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 그리고 구호, 내살림 내것으로 조선사람 조선것. 자, 이런 거 왜 했나? 우리 거 많이 쓰자고. 근검 저축 등도 주장했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 비추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조신원 운동은 자, 일대 교주를 교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동학의 일대 교주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자. 그 운동이 교조신원 운동입니다. 육신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계열하고요.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쳐서 만세운동을 준비해요. 언제를 기점으로 잡냐면 순종의 장례식. 순종의 장례일을 기점으로 해요.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발각이 되고 또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만세운동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하튼 이념적으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쳤다라는 것. 또 이렇게 해서 세워진 단체가 하나 있어요. 당시에 신간회라는 단체. 이것도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결합이 돼서 일본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는 이념보다 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멸망한 다음에 다시 고구려를 세워보기 위해서 건모잠이 안승을 받들어 가지고 다시 세워보려고 하죠. 그리고 고현무라고 하는 인물도 힘을 합쳐요. 실패합니다. 나라가 한번 무너졌는데 한 가정이 어떤 그 파산해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데 나라를 다시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실패했습니다. 17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체의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3.1운동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됐어요. 3.1운동.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가 좀 옮겨졌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번, 비변사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2번 맞죠? 3.1운동의 결과로서.
3번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습니다. 4번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이것 말고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보면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여기 하나가 제시됐죠. 또 하나가 이제 3.1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다라고 공식적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가 4개니까 4개가 딱 좋죠. 일제 통치 방식이 문화통치로 바뀌었고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도 기여했다. 이것이 다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변화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비변사 기능이 확대된 것은 언제냐면 비변사라고 하는 게 조선 중종 때 임시기구로 설치가 돼요. 처음 설치는. 근데 이제 언제 확대가 됐냐? 요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기능이 확대됐다. 그게 비변사다. 그리고 폐지는 흥선대원군 때 폐지가 된다.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는 것은 원간섭기 때입니다. 국방 관련된 일을 회의로 결정하는 거죠. 도병마사는. 자, 그리고 4번에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는 신문왕의 업적이에요. 통일신라 때 왕권 강화적인 측면에서 그 신문왕의 업적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것도 신문왕 업적은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요.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법으로 옳은 것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8년에 전쟁을 수행을 위하여 무엇을 제정하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하였다. 이후 일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징용령 등 각종 통제 법령을 공포하고 전시동원 체제를 강화했다. 1. 과전법, 2. 진대법, 3. 노비종목법, 4. 국가총동원법. 정답은 4번입니다. 1938년. 그러니까 국가로 총동원하는 것, 특히 이제 사람들, 징용, 징병,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다 이 법 제정된 이유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실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또 굉장히 피폐한 어려움을 겪게 된 법이 국가총동원법입니다. 과전법을 보시죠. 과전법은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인 1391년에 한 해 먼저 시행이 돼요. 그것은 이제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조선을 건국했던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국가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했다. 우선은 이제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요. 전직 관리하고 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서 수조권을 줬습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수신전이라든지 휴량전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세습이 됐어요.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나오진 않겠는데 이제 과전법이라고 하는 게 선지에는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특징적인 거 위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일종의 그런 제도였다. 수조권이고 등급에 따라서 줬고 또 수신전 휴량전은 세습도 가능했다. 자, 2번 진대법은요.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좀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예요. 을파소의 건의로 시행하게 되고 내용은 봄에 어려울 때 빌려줘요. 그리고 가을에 갚도록 합니다. 그걸 네 글자로 춘대춘합이라고 해요. 그것이 진대법입니다. 자, 노비종목법은 노비는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노비면 자식은 그냥 노비예요. 근데 이 법을
영종 때 바꾼 겁니다. 어떻게? 노비는 무조건 엄마를 따라간다.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로 가능성을 줄인 거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기회를 좀 넓혀줬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은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어디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그래,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통해 기억을 울도군의 관할로 두었어. 독도, 진도, 강화도, 제주도. 정답은 1번 독도입니다. 독도는 한번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시기의 흐름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신라의 지증왕 때 누구를 보냈다? 이사부를 보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울릉도를 우상국이라고 했으니까 우상국을 차지했다. 복속했다. 차지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울릉도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어떤 역사적 기록이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조선 때, 안용복은 숙종 때 일본에 가가지고 관리를 사칭해서 좀 문제는 되지만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록이 되겠고,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내려오면 대한제국 전에 일본 측 자료도 있습니다. 일본에 태정관 지령이라는 게 있어요. 1877년 자료인데 여기에 기록을 보면 울릉도, 독도는 조선 영토다.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한제국 칙령이 있어요. 대한제국 칙령 41호.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끝으로 연합군. 이거 이제 최근에 좀 등장하는데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 각서 677호라는 게 있어요. 1946년 일제가 패망난 다음에 여기에서 울릉도, 독도는 어디 영토다?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독도는 누구 땅이다? 그렇죠.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다. 자, 실제 우리가 또 점유하고 있죠. 진도. 진도는 삼별초, 고려 때 삼별초 항쟁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도의 무슨 성? 용장성이라는 것. 자, 강화도는요. 강화도는 고려시대 때 천도를 했죠.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로 오면은 신미양요. 미국과 조선이 강화도에서, 병인양요도 마찬가지. 시간적으로는 이게 이제 1866년이고 신미양요가 1871년이니까 병인양요가 먼저 일어났죠. 조선하고 프랑스하고. 거기에다가 강화도는 예전부터 군사 전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제주도는 또 삼별초의 마지막 항전지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죠? 제주도 항파두리성. 여기가 이제 그 바닷가 전망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 항파두리성을 해서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에는 제주 4.3 사건이
제주도하고 관련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어떤 섬의 그 중요한 역사들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제 선지로 등장하는 것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학습 주제 개최 시기 및 장소 1943년 이집트, 미국, 영국, 중국 정상들이 모여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철이 논의를 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요거는 이제 이집트의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벌써 2023년 2회 출제가 됐고 2025년 2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회의를 좀 중요하게 보는 추세구나라는 것들을 기출이 되는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하고 일본하고 체결한 겁니다.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백회의는 자, 신라의 귀족회의죠. 귀족회의. 만장일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왕의 힘을 견제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은 박정희 정부 때 이산가족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를 남한의 적십자사, 북한의 적십자사가 함께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 그 목적의 회담으로서 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쟁은 1950년 북한군이 남침을 감행하였고 낙동강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메가더 유엔군 촌사령관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후 1사 후퇴를 거쳐 38도선 일대에서 공방전이 지속되다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자, 요거 이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네요. 이것도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정답은 3번입니다. 6.25 전쟁. 남침을 강행한 것부터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낙동강 일대까지 후퇴.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반전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출했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1사 후퇴. 서울을 다시 뺏기죠. 그리고 38도선 일대에서 공방전이 지속되다가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흐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미양요는 1871년 미국이 강화도에 쳐들어온 사건인데 침략했던 사건인데 이유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이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당시 이제 광성보의 어제연이라고 하는 장군이 끝까지 싸웠고 이때 이제 장수 숫자기가 미국 해군사관학교 그러니까 미군이 가져가요. 이때 지금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숫자기를 전시하고 있다. 예,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정묘호라는 1627년 광해군 이후에 인조가 등장하고 서인이 집권하거든요. 그때 이제 외교 방향을 광해군은 중립외교였다면 명나라하고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후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그것이 정묘호란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있었던 두 개의 부대, 그러니까 독립군 연합부대인데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자, 이 부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최진동, 군무, 도덕부. 자, 이 두 개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어디에서? 봉오동에서 크게 이겨요, 일본을. 그 전투가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에 있었습니다. 22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제헌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조직하였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각종 자료 증언들을 바탕으로 기억, 국자감 설치하였다. 친일파를 검거하였다.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친일파를 검거하였다. 그 처벌법을 제정한 거는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그 다음 달 9월 달에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제정을 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반민특위를 법 제정에 따라서 10월에 출범을 하는데 자료를 모집하고 1월부터 친일파를 검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소극적 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7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청산해야 될 친일파가 7명이니까 사실상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 활동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로 보면은 거의 1년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회차에 나오든지 2회차에 나오든지요. 그리고 지금 2025년 2회 나왔고 2026년 1회에는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답도 볼게요. 1번 국자감을 설치했다. 요건 이제 고려시대 때 중앙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유학부하고 기술학부로 좀 나눠가지고 자제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3번 현량과를 실시했다. 현량과는 조선시대 때 조광조가 개혁으로서 일종의 이제 관리들을 천거해가지고 시험을 치게 했던 제도가 현량과입니다. 이거 외에도 중종방정 때 가짜 공은 삭제해라 이런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묘사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4번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조직이 됐어요. 누가 조직했냐면 김원봉이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했고 특징은 이제 30년대는 중국하고 연합작전, 중국의 국민당 하고 함께 항의를 전개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을 때 합류를 합니다.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하게 됩니다. 조선의용대에 대해서도 한번 선지에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봤고요.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기간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포항지철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명암이 분명한데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시킨 것이 맞아요.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죠. 1차는 경공업 중심, 2차는 중화합공업 중심으로서 수출 주도형으로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죠. 포항제철도 짓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집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겠고요. 산미 증식계획은 1920년대 일본의 경제 침탈로서 그 일본의 곡물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더 많은 곡물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을 식량 공급지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먹는 품종을 해가지고 그 반출을 해가죠. 그러니까 농민의 부담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정작 우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잡곡을 수입해가지고 먹고 만주에서. 예, 산미 증식 계획은 우리나라를 잘 먹게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일본의 곡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식량 공급 기지화 하면서 시행됐던 것이다. 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이제 광복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바로 들어선 게 아니라 미군정이 들어서서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을 참여시키는데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연 회의가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 회의에 다 참여시키자였다면 소련은 그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따른 미소 공동회의니까 이것을 지지하는 쪽만, 찬성하는 쪽만 참가시키자. 여기에 이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결렬돼 버려요. 이것이 결렬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1980년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여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은 광주시민 궐기문을 발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1번 예송논쟁, 2번 기벌포 전투, 3번 홍경래난, 4번 5.18 민주화운동. 정답은 4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예송논쟁은 조선시대 때 현종 때 효종의 왕위의 정통성에 따라서 효종은 둘째였지만 첫째에 준하는 예를 갖출 것이냐 아니면 둘째니까 그거에 맞는 예를 갖출 것이냐 라고 해서 한 번은 서인이 한 번은 남인이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을 길게 입을 거냐 또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길게 입을 거냐 짧게 입을 거냐. 자, 이 예송논쟁 이후로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고자 탕평정치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벌포 전투는 이번에 기벌포 전투는 나당전쟁 때 자, 육지에서 한 번 바다에서 한 번 싸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이제 바다에서 싸운 게 기벌포 전투였고 육지에서 싸웠던 것이 매소성 전투입니다. 이 두 전투 후에 신라가 삼국을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홍경래 난은 1811년에 일어났죠. 배경은 세도 정치의 폐단 때문이고요. 또 지역 차별의 문제도 같이 맞물려서 홍경래가 주도해서 일어났고 꽤 세가 컸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정부로 옳은 것은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근무기 운동 등이 전개되었습니다. 장면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이승만 정부. 정답은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그 사건은 최근에 이제 월드컵 논란이 있었는데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서 6.15 남북 간 공동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정리가 됐네요. 장명 정부, 이명박 정부, 이승만 정부는 또 그것에 맞게 각각 좀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